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강화한 법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현장에서는 법규 위반이 여전합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외국인이 거론되면서 관련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는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 조선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운영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전국적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법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경찰 단속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에 올라섭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야 하지만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보도와 인도 구분된 데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도로로 다니셔야 되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또 다른 남성도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모르세요, 그러면?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20여 분 만에 한 장소에서만 4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차도 우측 갓길이나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10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1,735건으로 5년 전보다 15배 정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19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단속 시 도주하고 등록 번호판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보도 지방소멸 상생보고서 시간입니다. 지방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인구 감소와 20, 30대 인구 유출인데요.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 논의가 시급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밀양시의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10만 6천여 명입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인구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밀양에서 외국인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2019년 밀양의 외국인은 2,600여 명,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경남 지역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2.1%, 7만 4천여 명으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20, 3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월급도 잘 받았는데 공간도 많고 나무도 많고 경치도 아름다운 저도 한국에 다른 외국 사람한테 우리 여기 창관 쪽에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농어촌의 경우는 더 빠르게 외국인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계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제대와 경남대 등 사립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정원의 10% 정도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 국립대와 창원대 등 국립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독립하게 살 수 있다면 제 자기 개발은 시간을 많이 가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또 경남에서 결혼하는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가정으로 이미 외국인들이 우리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한테 나라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례시인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유지를 위해 외국인 친화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창원시 인구에서 외국인 12,000여 명을 빼면 103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이민 정책이라는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더라도 인구 감소의 해법 중 하나로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경남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폭염특보도 더 확대됐는데요. 현재 김해를 포함한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치솟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9도, 합천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덥고 습한 날씨를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1도, 창원 21도, 밀양 22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3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9도, 진주는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2도, 산청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 무더운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를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 순서인데요. 지역 최대 현안인 조선 인력난 해소에 대해 조선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운영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당선자는 강조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선업 제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은 주 52시간제의 탄력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임금 인상 등의 처우 개선과 정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 체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또한 처우 개선에 대한 이제는 연구와 용역이 필요하다고.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두고 그 혜택을 흡수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른 산업적 다양성과 새로운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력 교통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거제시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밑그림을 이제 그려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거제 시민이 단 380여 표 차로 정치 신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선 거제 경제를 살리라는 시민의 염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리는 정치가 아닌 경영의 자리여야 한다며 일 잘하는 경제시장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 금호지 공원에서 열립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 농업인 단체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농업 한마당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진행됩니다. 초등 북스타트 책구름이 전달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험 비행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4년이며 출격 횟수는 하루 2, 3회로 2,200여 회가 될 전망입니다. 인근 지역인 사천읍과 축동면, 정동면 주민들은 소음 피해 대책을 주장하고 있고 카이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킨 외래종 큰빛 이끼벌레가 지리산 자락의 함양 엄천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인 지리산 수달 친구들은 엄천강에서 군집을 이룬 30여 개의 큰빛 이끼벌레를 발견했다며 주변 소수력 발전소 가동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변한 점과 상류에서 유입된 축산 폐수, 석산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다음 달 21일부터 나흘 동안 팔포 음식 특화지구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여는 전어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햇전어를 맛볼 수 있는 행사로 맨손 전어 잡기 체험과 무료 시식회, 노래 자랑 대회 등으로 꾸며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년 사이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안수 도지사 당선자 인수팀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기준 1,772명이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12월 말 2,000여 명으로 늘어나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남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인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인수팀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관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대산공원에 이어 사화공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하 4층, 지상 29층, 7개 동, 967세대 규모의 1블록과 같은 층수의 8개 동 998세대 2블록 공사가 각각 오는 2026년 1월과 2025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분양 시기는 8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도장 업체들을 특별 점검한 결과 30개 업체 중 14곳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무허가 운영, 대기오염 방지 시설 비정상 작동이나 부실로 적발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이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해구 일부 지역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 진해구 여자동과 충무동, 태백동 일대에 교통과 환경, 에너지, 보건, 복지 분야 서비스 구축에 나섭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 정체 해소 등 도시의 공공기능을 연결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굴수화식 수협이 굴 종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통영시 필도와 남해군 갈화, 하동군 양포 등 남해안 6개 해역에 어미굴 산란장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해안 양식어업인들은 어미굴의 성숙이 지연되거나 산란이 일시에 되지 않는 현상으로 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